편말이 서 있어요. 그 무속헌이라는 데가 바로 청음 사랑방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음의 손자로 태어난 분들이 누구냐 하면 김수황, 김수흥 하는 그 숫자 돌림이 모두 영의정 지내고 하던. 그런데 그 김수황의 자제가 여섯인데 아들 형제가 여섯인데 창집, 창협, 창흡, 창업, 창즙, 창립 해서 여섯 형제인데 여섯 형제가 모두 다 뛰어나가지고 학문과 예술에 발군한 재주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창이라고 불러가지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 육창이 겸재의 스승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셋째 사면선생 김창흡이라는 분이 겸재 바로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인데 이 김창흡이라는 분은 이런 명문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에 전혀 뜻이 없어요. 학문과 예술에만 뜻이 있어가지고 성리학은 물론이고 불교, 도교, 시문, 서화 능통하고 서울에 살기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은 얼굴이 까마지고 산으로 가면 얼굴이 하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의 제자예요. 그분의 제자인데 그분이 특히 주역에 뛰어나가지고 주역 연구에 뛰어나서 30대에 이미 주석서를 낼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고 진경 시에 뛰어나서 시문에 뛰어나가지고 파격적인 그 시법으로 시작법으로 그 진경 시라는 새로운 시 형태를 창안해낸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겸재가 7살쯤 됐을 때 북악산 아래 그 자신이 태어난 집 근처에 낙송루라는 그 서당을 여는데 그 낙송루에서 동네 자제들을 불러 모아다가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근처 장동 일대 여기를 인왕산 북악산 밑에 동네를 본래 창일이라고 그러는데 창일이를 그 장동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창하면은 발음하기가 된 발음 나오고 그러니까 장동이라고는 불렀던 모양이에요. 창이문에서 나온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장동 일대에 사는 그 어린애들이 낙송루에 가서 배우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처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몰려들어서 배웠다는. 겸재도 그 중에 하나 끼어서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 겸재 집안은 율곡학파 집안이니까 더군다나 언제부터 율곡학파가 됐는지는 정확치 않지만은 겸재의 그 원래 고향은 전라도 나주예요. 선대 고향은 나주인데 분명히 고조부 때 고조부라는 분이 연이라는 분인데 고조부 때는 이 창을에 와서 장동에 와서 살았던 거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알 수가 있냐면은 그 고조부 되는 연이라는 분 겸재의 고조부 되는 분이에요. 연이라는 분이 1541년생이에요. 그런데 스승인 김창집 형제들의 고조부는 42년생이에요. 김극효라는 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41년, 42년생이니까 임진난을 오래 살면 거쳤을 거 아닙니까? 임진난을 거치고 살아남은 동네 거치고 나서 동네 노인들을 점검해 보니까 70세 이상 된 나이로 살아남은 사람이 9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산 구로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물론 이들은 모두 벼슬한 양반집 출신들이죠. 그래서 향산 구로회라는 거를 조직해가지고
그 계회를 열고 계회도를 그리고 했다 하는 기록이 족보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산 구로회에 소속됐던 그 조상들의 후손들은 계속 그 동네에 대개 머물러 살면서 율곡학파를 이제 율곡학파의 학맥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겸재도 그런 집안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겸재 집안을 보면은 겸재 그 큰아버지조차도 나주로 다시 내려가요. 그럴 정도로 나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던가 본데 벼슬길이 대개 끊어져 가지고 겸재는 정조부 때부터 벼슬이 끊어져요. 근데 큰 벼슬이 끊어졌다는 얘기지 겸재 백부만 해도 그 참봉 정도의 벼슬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반 가문으로서의 체면은 그냥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재도 당연히 과거를 봐서 높은 벼슬길에 나가는 게 부모들의 희망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겸재도 과거 공부를 어려서부터 해 나갔겠죠. 그래서 과거로 딱 진출해야 될 나이가 된 게 이제 됐을 때쯤 14살 됐을 때 겸재 집안에 위기가 닥친단 말이에요. 1월 3일 날이 겸재 생일인데 1월 3일 날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요. 그런데 겸재는 14살밖에 안 됐다. 제일 장남인데 14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양반이 집안을 책임지려면 과거에 급제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조선시대에 양반이 생활수단을 삼을 거는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니면은 포기하고 농사지라 시골로 내려가야 된다. 농토 있는 데로 내려가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낙백이 돼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유일하게 열어놓은 길이 있는데 그 열어놓은 길이라는 거는 글씨와 그림. 글씨와 그림으로 호구지책을 삼는 거는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사대부 화관이 사대부로서의 글씨 잘 쓰는 분들이니